씨가 또 네. 한석준 씨가 함께 얘기 나누기 너무나 좋은 주제예요. 네, 오늘 뭐 저는 예. 제작진의 의도를 갖고 이 주제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에 맞게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달콤하면서도 또 열정적인 진짜 어른들의 멜로. 자, 10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두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뭐 이런 거. 사랑과 뭘까요? 재혼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얻고 어릴 적 꿈까지 이뤘다. 잡았네. 사랑해도 될까요? 어른들의 멜로. 10위는 재혼해서 행복해요. 인생 이마결연 이혜영입니다. 추억의 그룹 코코 다들 기억하시죠? 가수와 연기자로 방송가를 접수하고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사업까지 대박난 재능부자 이혜영. 한동안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그녀가 이번엔 붓을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국내는 물론 뉴욕에서도 전시회를 열며 화가로 완벽 변신. 화가라는 새로운 이력 뒤에는 남편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다는데요. 재혼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그녀. 지금은 남편을 만나 사춘기 딸까지 얻으며 엄마로서의 행복까지 얻었다는데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엄마, 화가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이혜영이 사랑해도 될까요? 어른들의 멜로 10입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미모를 잘 유지를 하실까요? 그러게요. 너무 넉넉히 보고 여전하시네요. 있었어요. 네, 네. 사진을. 그러니까요. 참, 오늘의 주제가 이 함께 이제 얘기를 하기에 네. 저희가 또 전문가를 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연애 코치 이명길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연애 코치 이명길입니다. 네. 아, 근데 연애 코치라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타이틀은 뭔가요? 직업이죠. 처음 들어봤는데. 2013년도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사전에 연애 코치가 정식 직업으로 등록됐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직업 중에 하나. 그러면 5년 되신 건가요? 제가 등록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연애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고. 근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연애를 하시는 건 아니죠? 아 이제 선수 생활 은퇴하고 이제 감독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좋네. 맞았네. 마빗을 좀 맞았네. 달라이라마처럼 살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연애 코치 네. 여기 제일 필요하신 분이 지금 김태현 씨잖아요. 네네. 아마 오늘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코칭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이혜영 씨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셨어요. 네네. 뭐 최근에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뭐 화가로도 데뷔를 하셨고. 스타일리시하잖아요, 본인이 워낙에. 그렇죠. 그래서 이 색감이나 뭐 어떤 터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그런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하고요. 화가의 많은 부분들을 작품이 담게 되거든요. 근데 이영 씨 작품도 딱 그렇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긴 있었대요. 근데 뭐 기회를 놓치니까 한 번도 뭐 미술학원을 다녔다든지 미대를 다녔다든지 그런 경력이 없는데 화방을 찾아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뭘 사야 되죠? 이래갖고 화방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젤 사고 팔레트 물감 이런 거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뒤져보고 또 이 미술관에 서적들 많이 있잖아요. 맨 땅에 맨몸에 헤딩한 거예요. 남편분도 상당히 잘 만난 것 같은 게 이혜영 씨는 이미지가 차로 치면 마세라티 같은 그런 이미지. 좋은 차. 엄청 화려하지만 사실 유지하기엔 좀 벅찬. 아하. 일반 사람들이 유지하기엔 좀 벅찬. 예, 그림도 그리시고 그런 면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 이 한국에서 전형적인 남자들이 생각하는 배우자로는 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대단한 분이죠. 궁금하네요. 어떤 그 분이길래. 부분에 관해서 좀 아십니까 좀? 뭐 하시는 분인지. 수조원 때 사모펀드의 파트너가니까 굉장히 수조원 때요? 활조래요. 하여튼 많이 부유한 사람이고 뭐 학교도 유펜 다니고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서 잘 자라서 네. 금융업에 종사하는 여유 있는 사람인 것. 아니 근데 그 SNS 상에서 그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저도 봤는데 아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입양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집이 이게 한국의 집이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영 씨 남편이 네. 부자다 해서 참 부럽습니다 말하기 좀 좀 머쓱하지 않아요? 끝까지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오히려 멋지신 그 것 같아요. 여유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남편이 돈이 많다 이런 것보다 네. 아내의 그런 꿈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 여유. 맞아요. 예. 그 말씀 되게 저 동감하는 것도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는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키워줬으면은 그다음부터 남편이 나를 키워줘야 된다고. 아. 네, 그래서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그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인데요. 명언만 하시네 지금 유재환
김연자 씨, 잘 생각해. 키운다라는 표현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아니 뭐 우리가 뭐 아무리 왈가부해도 이혜영 씨는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재혼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방송도 사업도 이렇게 뜸해지시면서 오히려 결혼 생활에만 푹 빠져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결혼해서 지내는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해서 그 빠져나오고 싶지가 않았다. 너무 아득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얼마나 잘 맞는지 네. 그냥 부부간에 가장 좋은 거는 서로 낄낄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이 잘 맞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지 아나운서는 뭐 부군과 얼마나 하루에 몇 분 정도 낄낄대십니까? 저는 뭐 매 순간 낄낄대고 있죠. 저를 키워주고 계시고요. 네. 자, 이영 씨 행복한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 연예계 복귀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소소하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쁘게, 멋지게, 이혜영답게 그렇게 화려하게 복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혜영 씨만큼이나 사랑에 푹 빠진 다음 순위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9위 역주행. 역주행. 뒤로 어디 가시나요? 교통사고로 만난 인연.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듣기만 해도 흥이 절로 오르시죠? 인기는 물론이고 요즘 인생 역주행 중이신 이분. 사랑해도 될까요? 어른들의 멜로 9위는 아모르 파티로 꼽힌 전성기와 사랑 김연자입니다. 노래 인기만큼이나 뜨거웠던 그녀의 깜짝 발표. 4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열애종의 사실을 고백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올 가을 결혼 계획까지 밝힌 그녀. 인기도 사랑도 모두 거머쥔 김연자가 9위입니다. 와, 진짜 아모르 파티 이거 노래 아시죠? 네. 아모르 파티. 네, 이 노래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엉덩이. 브라운아이드 걸스가 아모르 파티 하니까. 네, 저 색다르죠? 이 노래를 듣기만 해도 엉덩이가 들썩이고 막 진짜 트로트와 EDM이 정말 절묘하게 잘 섞인 그런 음악 같았는데 이런 음악, 그러니까 원래 김민수 선배님이 하시던 음악 장르랑 완전 다른 장르인데 이런 새로운 도전을 또 거침없이 하시는 것도 너무 멋있으신 것 같고 새로운 사랑도 너무 화이팅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실제로 그 EDM 비슷한 곡을 주현미 선생님께 한번 이렇게 편곡 겸 곡까지 해서 선물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대선배님들께서 이 EDM을 부르실 때 뭐랄까 그 젊이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흥이 있으세요. 이 노련한 흥이 있으신데 이거는 우리들이 표현할 수 없어요. 주현미 씨한테 네. 드린 곡이 뭐예요? 조금만 불러보세요. 그거는 지금 생각나는 게 앞으로 넘어져서 코나 깨져라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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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곡이 안 좋았어요. 김연자 씨에게 아모르 파티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이 노래를 하려고 할 무렵에 지금 남자친구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재물복도 연애복도 다 가져온 노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연애는 좀 젊은 사람들의 좀 그런 전유물 같잖아요. 네. 근데 이 중년 이후의 연애가 더 뜨겁고요. 네. 더 애틋하고 그래요. 김연자 씨 같은 경우는 연애의 타이밍도 좋아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힘들 때 연애들을 하시거든요. 힘들 때 뭔가 자기의 어떤 힘든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옆에서 도와주고. 예, 그런 분들을 찾는데 사실은 그런 연애는 서로가 힘들어져요. 오히려 잘 될 때, 잘 되는 것들을 나누는 예, 그런 연애가 서로가 더 행복한 연애인데 김연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애의 타이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명길 씨가 제가 늘 생각하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힘들고 외로울 때 위안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같이 힘들어지는데 이제 내 인생에 봄날이 있거든요. 그 봄날을 나누는 상대를 찾아서 막 내 좋은 일을 기뻐해주는 그러면 그 기쁨 때문에 그 다음에 비가 좀 내려도 잘 견뎌요. 기다리면 영원히 안 올 것처럼 막막해져요. 좀 잊은 듯이 살면요 반드시 봄날은 옵니다. 정말 오나요? 100% 아닌 경우를 단 한 명도 못 봤으니까. 얼마나 잊고 살아야 되죠? 인생의 전. 근데 잊어버려야 돼. 기다리면. 언제까지 잊어야 되죠? 근데 언제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알 수는 없죠. 네.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그 봄날로 따지면 뭐 경제적 봄날도 있을 것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사랑의 봄날이 가장 최고이지 않을까. 요 봄날이 가장 따뜻하지 않을까.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세요? 아니 무슨 토크를 이렇게 강요하니? 저희 어르신에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유재환 씨 가수들 원래 그 자기 노래 따라간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모르 파티라는 그
뜻이 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김연자 씨가 정말 노래 가사처럼 내용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김연아 씨. 화이팅입니다. 네. 자, 다음 순위 가볼까요? 사랑해도 될까요? 어른들의 멜로 베스트 10 8위는 사랑꾼 남편과 여전히 신혼. 자, 여전히 신혼이라며 깨먹는 금슬을 자랑하는 분이 오늘 저희 아궁이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탤런트 이승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쑥스럽습니다. 저기 신혼이라는 말은 좀 빼주세요. 몇 년 되셨죠? 몇 년? 네, 한 12년 차, 13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여전히. 가물가물해요. 저 챙기지 않은 지가 오래되면. 근데 신혼이란 말이 왜 나오는 게 우리 저 선배님께서 너무 예쁘셔가지고 그만큼 어려 보이셔서 신혼이라는 얘기가 지금도 붙는 거예요. 그게. 아유, 빠마가 잘 말렸네. 네, 그러면 신혼은 빼고 어른들의 멜로라는 주제는 마음에 드세요? 아이, 그럼요. 요번에 50이 됐고, 남편은 이제 50이 훌쩍 넘었는데, 나이 차가 7살 차이 나다 보니까 중년도 이제 훨씬 중년이죠. 근데 이렇게 애틋하고 알콩달콩한 이런 거보다는 좀 치정도 나오고, 뭔가 좀 달콤하기도 하지만 살벌하기도 한. 네, 그러나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뭐 끈끈함. 뭐 서로의 약점을 이제 예, 하나씩 그런-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이에요. 한석준 씨한테 하는 얘기니까 세게 들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김종진 씨는 워낙 로맨티스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12년이 지난 그 뭐 지금도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다정해 보이거든요. 네. 두 분 처음 만나신 거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라디오 게스트로 나갔다가 거기에 그 김종진 씨가 라이브 노래 중에 애드리브로 뭐 나는 공격적인 여자가 좋더라라는 뭐 어떻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격적인 여자로 제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날의 주제가 공격적인 여자 뭐 이런 주제였어요. 아, 그래서 네네. 나중에 어떻게 밥 먹는 자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사담으로 막 재미나게 이런 식의 분위기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득 김종진 씨가 자기가 혼자라는 얘기를 딱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종진 씨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었는데 근데 혼자라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 얘기 이제 안 들려오고 김종진 씨한테만 이제 꽂혀서 정말요? 언니 옆에 이제 다른 언니가 앉아 있었어요. 언니 좀 자리 좀 바꾸자. 그 언니 자리를 나오라 그러고 내가 그 옆에 가서 오빠 얘기 좀 계속 해보시라고 재밌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호응을 해줬죠.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네,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사귀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네. 그날 그 장소로 다시 갈 수 있다면 적극적이시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그 나중에 작가를 제가 잡아다가 왜 그때 거기에 나를 주저에 넣느냐 나부터 시작을 하겠어. 아예 그냥 잘라버리겠어. 김세현 씨 어때요?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 마음에 드세요? 적극적인 여성은 물론 마음에 드는데 제 뭐 사람마다 본인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 스타일인데 적극적이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제 스타일 아닌데 적극적이시면 굉장히 남자분들 예, 부담되겠죠. 네, 다들 그렇게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남자들은 이제 일반적인 남자들은 가능성이 보여지면 용기가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면 상대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승신 씨가 다가갔을 때 뭔가 어떤 이 적극적인 그런 모습에서 뭔가 약간 좀 흔드는. 거기다가 제가 들었을 때 이 호응을 잘해주시는 리액션이 좋으세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네. 남자들 거기서 착각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호응을 잘해주면은 날 좋아하나? 라는 생각.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웃어주면. 웃어주면. 이거를 연애의 7대3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떠들게 하잖아요. 네, 대화할 때 남자가 한 7 정도 말하고 네. 여자가 3 정도 말하게 하면 나중에 남자가 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집에서 딱 생각을 해봤더니 네. 애가 괜찮은데? 성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랑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매력 있는데? 그럼 만약에 5대5 정도로 말한 날에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남자들이? 5대5. 근데 조금 자랑하게 좀 냅두는 거 있잖아요. 되게 좀 자랑하게 살짝 좀 자기 말도 좀 하게 냅두고 그러면 남자가 알아서 호감을 갖고 달려듭니다. 두 분 스타일상 왠지 확 불이 붙었을 것 같아요. 연애 어떻게 정말 뜨거웠습니까? 이상한 짓도 많이 해보셨나요? 지질하는
그렇고 뭔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남들이 볼 때 특이하다 뭐 이런. 아,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뭐 좀 고전식의 연애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집이 11층이었는데 갑자기 전화로 승신아 창밖을 내다봐 이래요. 이렇게 내밀어 보니까 노란색 차 앞에 그 운전석 쪽에다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서 있어요. 영화에 많이 그래서 나오는 손을 리차드 기어처럼. 이렇게 흔들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자기가 나를 보러 잠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빠 그럼 지금 내려가겠다 했는데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잠깐 왔다. 이렇게 약간 그런 고전식의 그런 영웅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네, 그리고 이렇게 서빙고역인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쪽을 지나가는데 거기 약간 차들이 약간 한적하잖아요. 서빙고 차도는 넓고. 네, 차도는 차는 별로 넓고 없죠. 네. 예 근데 갑자기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윈도우를 4개를 다 내리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보고 내리래요. 네? 네? 했더니 내리라 그랬더니 춤을 춰야 된다. 이 노래에서는 그 춤이 뭐 그다음 뭐 지루박이나 뭐 이런 뭐 스텝 받는 이런 춤은 아니더라도 그 남편이 그냥 이게 음악에 맞춰서 춤은 된다는 거예요. 뮤지션인 거죠. 대낮에 같이 대낮에요? 응해줬어요. 왜냐면 맨정신이에요? 좋지. 뭐 심심미약 상태가 아니고. 맨정신 대낮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거 진짜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는 느낌이 아, 그때는 들면서 좋으셨구나. 그런 여기에 게 제가 다. 응해줘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고전식의 어떤 그런 로맨티스트가 하는 그런 거. 굉장히 고전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특이하신 것 같기도 만약에 하네요. 네. 오늘 녹화 끝나고 집에 가셨는데 네네. 또 창문을 열고 잠깐 내려와 그러면요. 저는요 촬영이 딱 끝나면 남편이요 저랑 꼭 그 뭐 와인이라든가 맛있는 거 이렇게 사다 놓고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밤에 집에서 몇 시에 만나자. 오늘 만나자. 승희 너가 촬영하고 오늘 힘드니까 제가 왜냐면 촬영 전엔 잘 안 먹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안 먹었던 거 어제 사실 한방통닭을 한 마리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가서 먹자 이러면서 그거 이제 기대하면서 촬영하면 되게 촬영도 즐겁고 그래요. 말씀대로 너무 말만 들어 설레이는 게 한방통닭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설레이는 게 집에서 만날 거잖아요. 근데 몇 시에 만나자라는 그러니까. 타이밍을 줬다는 거 이게 너무 연애하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느낌 나실 수 있는 거. 해봐야겠다. 방송에서 보면은 김동진 씨는 굉장히 뭐 자상하고 섬세한데 이승신 씨는 굉장히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란 말이죠. 네. 가끔은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 저도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소리도 많이. 그렇죠. 네, 뭐 아니 근데 이승신 씨가 사실은 뭐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신 걸로 아는데 오늘 나와서 이제 칭찬 일색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서 작가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 뭐 시간이 한 10분 차이인데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행복 지수를 따지자면 10점 만점에 네. 지금 현재 상황 몇 점입니까 행복이? 어렵다 이런 집. 네, 행복도 노력인 거. 저게 한 톤을 유지시키면 좀 뭐 옛날보다 사실은 덜 싸워요. 그래서 지금은 한 8에서 9? 8.9 정도. 야, 그 정도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저한테 또 다시 남편이랑 결혼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사랑스러운 남편을 다른 사람도 한번 사랑하는 사이로 나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도 되느냐. 인간의 마음이십니까? 12년 동안은 이승진 씨가 맞춰드렸으니까 다음 12년 동안은 또 김종진 씨가 맞춰드릴게요. 나중에 그분 만나면 제가 혼나겠는데. 너무 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하여튼 그 시일 내에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기만을 빌어볼게요. 자, 오늘 주제에 정말 딱 맞게 솔직한 입장 보여주고 계신데 기대가 계속 됩니다. 다음 순위 확인해 보시죠. 사랑해도 될까요? 어른들의 멜로 7위 썸녀 찾기. 썸녀? 썸녀를 찾는 건 뭐예요? 어른들이? 김현주, 윤세아, 이다희, 미녀 여배우들이 이상형으로 꼽은 단 한 남자. 사랑해도 될까요? 어른들의 멜로. 7위는 다음 주인공은 나야 나. 서장훈입니다. 장훈이 오빠. 코트를 누비던 레전드 농구 스타에서 이제는 틀면 나오는 예능 수도꼭지로 변신. 이제는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까지 훔치며 국민 썸남의 등극. 여심저격한 그의 치명적 한 방은 왜냐면 이거 다 믿으세요. 김희철이 자꾸 안영님에서
저보고 6천억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것도- 믿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왜냐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적게 얘기했다고. 아니 8천억인데 유머 감각에 재력까지 갖출 건 다 갖췄지만 가슴 한켠에 찬바람이 부는 외로운 솔로. 크리스마스 때고 뭐 아니고 항상 이제 쓸쓸하니까요. 쓸쓸함은 곧 나의 삶이다. 뭐 이런. 서장훈 씨 지금 모습 봤는데 정말 많은 남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자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여자들이 생각할 때, 여자들이 볼 때 서장훈 씨가 어떤 점에서 매력이 있을까? 난 그거 궁금해요. 능력도 있으시고 입담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그리고 약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약간 자신감과 여유 있는 모습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여자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하게서 뭐 서장훈 씨가 농구공만 있으면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아, 냉정하다. 아니 농구공도 좀 늘 수 있는 골대도 좀 갖춘 무슨 코트도 있고 뭐 좀 코트가 있는 집이 있고 어쩌적으로 얘기 표현은 못하겠지만 다 어떤 그런 아셨는데. 거를 많이 방송에서 어필이 됐고 네네.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으면 좀 별론데 또 말씀도 좀 묵직하게 하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마 여자들한테 더 이승신 씨가 이제 결혼 얘기 끝나니까 톤도 한 톤 올라가고 표정도 굉장히 밝아졌어요. 남편이랑 안 엮이니까 너무 잘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장훈 씨는 지금 포지셔닝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재력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김구라 씨가 옆에서 털어주고 김희철 씨가 또 재밌게 부풀려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재력이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남자가 어느 정도의 이제 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한 번 갔다 온 게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 시장에서도.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 봐도 특A급 수영이죠. 특A급이에요. 좋으시겠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자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갔는데 네. 아예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보다는 사람은 갔다 온 게 엄청난 흠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니 말씀 도중에 제가 충격을 좀 받은 게 40대인데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보다는 갔다 온 사람이 낫다 그래서 급하게 다음 주쯤에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연예 코치가 저런 식으로 코칭을 해주시니까. 아, 당황스럽네요. 근데 저도 그 말 적용은 약간 아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40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갔다 왔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훈이 형 얘기를 봤을 때 그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장훈이 형의 매력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되게 중요한 건데 남자가 꼬이면은 되게 좀 뭐랄까 매력 없어요. 근데 그 형은 안 꼬였어요. 예를 들면 뭐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넘기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느낌. 되게 중요한 게 남자가 볼 때도 멋있지만 여자가 볼 땐 더 멋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느 그 미국 드라마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여자는 알코올이 아니라 남자의 여유로움에 취한다. 맞아요. 서장훈 씨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예, 여유로움과 자신감 있는 그런 게 여자들을 그러니까 예. 그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근데 뭔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여유가 있어져요. 사람 자체가. 여기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멀리 갈 필요 없이. 미래 씨 뭐 좋은 소식 앞두고 있지만 한번 갔다 온 한석준 씨. 아직 한 번도 안 간 김태현 씨. 둘 중에 선택해라 하면은 미료 씨는 누군가요? 석준이 오빠인데. 그래요? 네, 그렇죠. 이유는요? 제가 이제까지 말했잖아요. 40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갔다 와서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진짜 유추가. 그런 아니 내가 갑자기 그 대본에 없는 질문 누가 올렸는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까 연예 코치가 했듯이 여성분은 여유로움에 취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전 재산을 지갑에 넣고 다니려고요. 돈도 좀 흘리고 다니고. 지갑을 쓰는다. 아니 왜 전 재산이 지갑에 들어갈 정도면 매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재호 아나운서 참 내가 좋게 봤었는데 결혼하고 야생시장에 나오더니 거칠어지셨네. 진짜 멘트 잘 벌어봐. 아니 근데 일단 서장훈 씨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여유로움이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막 급해 보이면 사실 덜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요즘은 사실 이혼이 흠도 아니지만 아픔일 수는 있잖아요. 그 아픔을 한번 겪어봐서인지 두 번째 결혼하는데 힘들다면 그 다음엔 사실 선택이 없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더라고요. 100% 공감하죠. 100% 공감하세요. 아니 이거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그 공포가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왜냐면 그 실패를 처음 했을 땐 다 100이면 100이면 상대방을 탓해요. 저 사람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 잘못도 있다면 그게 두 번째 결혼에서는 그 나의 잘못이 또 발현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죠. 확실히 이게 보는 시선에 따라서 참 다르군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회가 신나던데.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냥 이렇게 뵈도 신나신 것 같아요. 나와 계시는 게, 집 밖에 나와 계시는 게. 신중해지는 건 맞아요. 신중해지는 건 맞지만 이게 또 다른 아픔이 오지 않을까 걱정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결혼 시장에서 네네. 초혼과 재혼의 차이점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초혼분들이 많이 따진다고들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따진다, 현실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재혼은 초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초혼에서의 연애가 한두 가지 어떤 특장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재혼은 한두 가지 특장점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더 보는 편이에요. 더 좀 더 안정지향적이죠. 나무가 아니고 이제 숲을 보는 거. 숲을 보는 거죠. 아무래도 뭐 공부로 얘기하면 뭐 고3 애들보단 재수생이 더 노련하고 삼수하잖아요. 그럼 뭐 거의 도사급이 되더라고요. 삼수 출제자라고 봐야죠. 그런 차이 아닐까요? 아무튼 뭐 제 경험상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실패의 아픔을 잊는 것도 때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도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서장훈 씨도 뭐 주변에서 뭐 빨리 가라 제청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네. 좀 기다리시면 또 좋은 사람, 좋은 때가 맞아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